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이 아닌가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아닌가? 어쨌거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모입니다. 오늘도 사진통장 스페셜을 충무로에 있는 우리 프린스님 사무실에서 조촐하게나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내일 하루가 2015년도 내일 하루가 남았고 오늘 그 전날 30일 날이 되겠습니다. 이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해서 인기 좋은 방송으로 남아갔고 오늘 했던 것들을 추억 속에 남기면서 또 볼 수 있을 수 있게 오래오래 가는 동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네. 네. 인사 안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누나? 넌 누구한테 누나라고 뭐야? 어? 오늘은 주제를 사진에 대해서 누구나 거쳐가는 병, 장비병에 대해서 토크, 프리토크. 오늘은 뭐 어떤 머리 아픈 거 뭐 이런 건 그만하고 나 요즘 수업 다니느라고 머리가 너무 아파 진짜. 이해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아주 정말 그동안에 써왔는데 장비병이 어느 정도 무서운지를 얘기를 좀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아니 물론 사진을 하는 사람들은 장비병을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누구나가 한 번쯤 거쳐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들이 노하우가 있으면 좀 말씀들을 좀 하시고, 네. 또 하나는 자기가, 근데 사실은 이게 나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장비병이라는 게 상당히 재밌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진이 뭐 이렇게 뭐 찍는 것도 좋고 또 나머지는 기계적인 걸 갖고 노는 것도 좋은데 이 사진에 하는 데서 또 장비를 갖고 사고 팔고 또 갖고 놀고 이것도 상당한 재미거든 이게. 렌즈를 찍기 위해서 그래요. 장비를 또 사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네. 아니면 렌즈를 찍기 위해서? 원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렌즈를 구매하셔야 되는데 네. 렌즈만 한참 찍으시다가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렌즈를 찍어요? 아니면 렌즈 테스트? 네. 아, 렌즈 렌즈 테스트. 테스트하고 렌즈 캡 찍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진 장비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뭐 제목은 이렇게 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맨 처음에 할 때는 사실 카메라 하나, 렌즈 하나를 갖고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이제 사진에 대해서 이제 좀 눈이 조금씩 떠지기 시작하면 좀 더 좋은 렌즈, 좀 더 좋은 카메라가 사진을 그걸로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 그리고 뭐 그게 꼭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또 좋은 카메라와 좋은 렌즈가 좋은 사진을, 같은 실력이라면 좋은 사진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긴. 좋은 사진을 찍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그래갖고 좀 해. 그래서 그렇다고 그거를 또 좋은 렌즈가 좋은 사진을 찍는다라고 말은 못해도 좋은 사진, 좋은 카메라고 렌즈가 좋은 사진을 찍는 밑거름이 될 수는 될 있다. 수는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진을 전혀 그런 거에 감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다 줘도 못 찍는 건 똑같아. 근데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자기가 눈을 좀 뜨고 거기에 대한 맞는 장비와 맞는 카메라를 갖고 쓰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당구 쳐봤나요? 그렇죠. 당구 쳐봤나요? 네. 150. 언제부터 당구 쳤어요? 저는 지금도 300 이상 난 당구 안 하는 당구 큐가 있어요. 저는 장비병하고 카메라 보고 모든 게 다 장비병하고 연관이 돼 있죠. 네. 언제부터 당구 쳤어요? 네, 신림동에서 공부할 때. 그 몇 살 정도 때요? 한 10년 정도. 10년? 그럼 너 몇 살인데 지금 10년이면? 그런 게 얼마 안 되시는데요? 아니죠. 20년 정도. 그렇죠. 몇 살 때부터 쳤냐고. 그러니까 30. 그때 쳤구나. 네, 30. 20년 됐으면 뭐 나보다 나이 많어? 50년? 아, 10년 됐어요. 10년. 아니 나 이제 말 편하게 하려고. 네, 10년 아니 됐어요. 우리 다 알잖아. 네. 말 편하게 하려고. 그래야지 이게 톡 잘 돼. 프린스님은? 저도 한 15년 되는 것 같아요. 뭐 4구부터 시작한 그럼 몇 살 때부터 친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뭐. 중학교? 빨리 쳤네. 나 고2 때부터 쳤는데 그때 당구 안 쳤으면 더 좋은 학교 가지 않았을까? 내 모습이.
다들 그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공부를 못해서 사진과 간 건 아니고 정말 사진이 좋아서 사진과를 가는 건데 나 학교 갈 때만 해도 학교에 사진과가 있는 줄을 잘 몰랐거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원서 쓰고 내가 갔지 그냥. 간단해. 선생님들이 뭐 원서 쓰는 걸 도와주잖아요 어디 학교 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모르니까 사진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원서 주세요. 그리고 내가 쓰고 내가 갔어 그냥. 그래 된 건데 문제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밤에 잘라고 딱 누우면은 천장이 네모나잖아요. 네. 그게 저기 당구대로 보이고. 길이 보이죠? 바둑 두는 사람들은 또 거기다 이렇게 네. 줄 긋고 거기다 바둑 둔다 그러네. 그거로 치고 사진을 하면은 난 15살? 중학교 때부터 15살 맞아. 그때부터 사진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졸라 해갖고 그때 이제 펜탁스 MX 카메라를 갖고 시작했는데 50mm 하나 하고 그럴 때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렌즈 한두 개 더 사달라 그래갖고 쓰고 그러다 때는 뭐 장비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별로 없었어.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사진을 많이 찍을 때는 장비병이 걸리질 않아. 근데 이게 언제 걸리냐면 사진을 안 찍을 때 사진에서 카메라를 좀 내려놓고 그럴 때는 이제 막 접선감이 들면서 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카메라 잡들이 종로에 많았거든. 지금은 이제 남대문 쪽에 많고 그러는데 카드리극장 이쪽. 네. 종로 저쪽 4가부터 종로 3가 이쪽으로 굉장히 카메라 잡들이 다 네. 몰려 있을 시기에 남대문에도 물론 있었어요. 물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쪽이 낙가마라 그러니 낙가마 예전에는 카메라들을 정식으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이제 보따리 사람들 좋은 말로 병행수입. 지금으로 말하면 병행수입이고 그게 낙가마라 그랬어 낙가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쪽에 많이 계셨었고 아마 그 당시에도 낙가마랑 아마 1대1로 붙어갖고 거래하던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일반인들은. 나는 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하고 거래 안 하거든. 근데 그랬고 하여간 고등학교 때도 종로를 누비고 다녔고 대학 때는 조금 쉬었고 이제 사진을 해야 되니까 졸업하고 나중에 또 하고 막 그랬어 했는데 프린스님 어때? 내가 지금 왜 얘기를 하다가 왜 끊냐 하면 이게 얘기가 하면은 이게 10시간도 모자라 나네. 그래서 난 오늘 가능하면 얘기를 좀 안 하고 좀 듣고 싶은 거야. 그냥. 저도 뭐 개인적으로 네. 이게 장비병이라는 주제에 정말 제 주제인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저는 진짜 제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여기 있는 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거 저는 일단 제가 살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뿐만 아니라 모든 네. 장비가 네. 다 좋은 거 뭐 골프채나 뭐 이런 거 리미티드 에디션 정말 좋아하고요. 밤새서 막 잡아서 사야 되고. 네, 뭐 무조건 사야 되고 저거 살까 말까 고민하는 제품은 없어요. 그런 제품은 안 사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맞아. 이미 내 손에 있어요. 살까 말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사니까요. 그냥 뭐 다시 본론으로 우리 카메라 얘기하면 제가 카메라를 처음 이제 사기 시작한 게 2009년에 샀더라고요. 2009년. 네, 이 주제 때문에 사실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언제부터 카메라를 새로 샀나. 네, 그랬더니 2009년에 이제 제 주변에 또 어떤 아시는 분이 남자라면 니콘이다. 우리가 지금 남자라면 전쟁이 니콘이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이 6.25 때도 니콘으로 유명해졌고 남자라면 니콘이다. 아 떠올랐어. 네, 조작성 뭐 이런 거 튼튼한 내구성 넌 무조건 니콘을 사라. 그랬더니 형 그러면 뭘 사면 좋을까요? 그분이 또 저하고 또 한 10여 년 이상 아시는 분이세요. 네. 너는 다른 거를 사도 무조건 마지막에 이걸 살 거다. 그냥 처음부터 가는 게 내가 가르쳐주는 최대 지름길이다. 아, 딱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샵에 갔어요. 처음 가는 가 잘 모르잖아요. 처음 가는 애가 제가 메모지에 D3 D3. 네, 그거 하나 딱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진 뭐 해보셨냐고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D3 주세요. 그거 하고 처음 그날 산 게 제가 예산을 아마 8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 가지고 갔을 거예요. 대충 기억에 네, 현금을 뽑아서 이제 갔는데 D3하고 니코리우 50mm 1.4 렌즈 하고요. 그리고 니코르 2470 N 렌즈
요렇게 딱 들고 나왔죠. 얼마나 눈탱이를 맞았고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저는 딱 그거 3개 이제 처음에 들고 나왔어요. 쭉 사용을 하다가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필름 쪽에 뭐 이렇게 해본 거는 아니고 뭐 어렸을 때 뭐 장롱에 있던 뭐 이런 필름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로 넘어온 다음에 사진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필름 쪽은 잘 모르고요. 일단 플래그십 바디를 썼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뭐 미국 드라마 하나 뭐 이런 거 보면 니콘을 써요. 그래서 내게 확실히 좋은 거구나. 그랬는데 인터넷이고 뭐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캐논으로 찍었대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또 캐논이냐 아니냐. 이 CF가 CF는 정말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딱 보고 나 캐논으로 갈아타야겠다. 캐논으로 네. 갈아타야겠다.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그냥, 나는 캐논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니콘 할 때는 남자는 니콘이다. 네, 남자라면 니콘이었는데 네. 캐논으로 갈아타려고 뭐 이제 사진하고 전혀 상관없어 이게 지금. 네. 사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냥 다 가지고 그거 이제 그 외에도 또 기타 등등 여러 렌즈를 또 샀죠. 네, 그거 다 들고 스트로보 플러스 뭐 이것저것 다 한 보따리를 들고 가서 저 캐논으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또 돈을 달래는 거죠. 그러면 뭐 일단은 또 새거 금액에서 또 한 40% 정도 까지고 시작해야 네,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캐논을 지금도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거 빼고 뭐 바디야 뭐 디지털 시대에 다음 바디가 나오면 가격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렌즈는 계속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유지를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로서는.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장비병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누가 추천해 주신 분이 넌 어차피 다른 거 이거까지 가니까 이걸 처음부터 시작해라. 근데 실제로 장비병에 걸리면은 그거 상관없어. 모든 장비 써봐야 돼. 결국은 써보게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캐논으로 넘어와서 제 장비병이 이제 진짜로 시작이 됐어요. 진짜 캐논으로 딱 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맨 처음에 메모해놨어. 아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맨 처음에 살 때 플래그십 바디를 쓰다가 난 이걸 메모를 하면은 이벽 전체를 다 메모해야 돼. 그것도 안 돼 나는. 책으로 쓰면 이만큼 돼 이만큼 나 장비. 플래그십 바디를 쓰다가 또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써져 있는 1DS 마크 3. 1DS 마크 3가 또 그때 새로 나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샀어요. 그거를 사고 이게 또 조금 틀린 게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사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플래그십 바디 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지금도 1DX를 쓰고 있지만 플래그십 바디들은 가방에 넣으면 그렇지 저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대화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방에 유명한 넣으면 분들하고. 잘 안 들어가요. 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근데 가방에 넣으면 잘 안 들어가서 또 OD 마커 2, OD 마커 3.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뭐냐면 이거네.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내가 찍는 사진에 부적합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가방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나는 가방을 정말 좋은 거를 샀는데 내가 정말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 내 친구가 있어요. 걔가 사진을 찍은 지 얼마 그러니까 내 참 고등학교 동창인데 나는 이제 광고기획사를 같이 했거든 처음에. 그걸 하면서 내 옆에 있으니까 사진을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얘가 내가 dom키 가방을 좋아하잖아. 그걸 딱 샀더니 지도 사온 거라. 근데 이게 하루 종일 고민을 해 자기 방에서. 내가 너 뭐해 그랬더니 그 포켓이 몇 개가 있잖아. 거기 여기다가는 뭘 어떻게 이거 수첩을 넣어야 돼. 여기는 볼펜을 꽂아야 돼. 이걸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3박 4일도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 거야. 야 너는 어떻게 써? 나한테 그러는 거. 난 그걸 딱 듣는데 얘 진짜 좀 제가 그럽니다. 근데 더 심한 것 같아. 저는 정말 그러니까 1DS를 OD로 바꾼 게 가방에 안 들어갔어. 가방이 안 들어가서 바꿨죠. 아니 그러면서 걔가 했던 말이 재밌는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는 너하고 틀려 그러는 거야. 뭐가 틀려 그랬더니 우리는 가방을 카메라를 갖고 다니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어떤 렌즈를 어디다 넣는 이 즐거움도 대단한 거야. 난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새끼 이거 진짜 환자 같다 이거. 나는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난 가방은 이해를 못하겠어. 저기 서랍장들 보면 칸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음. 뭐 넣는 칸, 뭐 넣는 칸, 뭐 넣는 칸 다 정해놓고 쓰는 게 편하고요. 저는 예. 나는 그냥 딱 정해져 있거든. 그 당시 이제 필름 시대 때들 이제 난 필름 시대 때 사진을 더 많이 했으니까 디지털 때보다. 덩키 앞 포켓에는 필름, 뒷 포켓에 또 하나가 있거든. 밖에 그 뒤에는 쓴 필름을 뒤에다 넣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안에는 가운데 항상 센터에는 렌즈 딱 2개, 3개. 그 다음에 스트로보 하나. 그 다음에 바디에 물린 렌즈 하나는 매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항상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을 감고도 항상 어디에 무슨 렌즈가 있다는 걸 잡히는 거지. 그렇게는 써봤어도 난 얘가 뭐 수첩을 어디에 꽂을까, 이거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을까, 이 고민까지는 안 하지 나는. 저는 지금도 그 고민에 해서 뭐 렌즈를 이제 가방에 백팩을 매면 백팩. 아무래도 이제 뭐 뒤쪽으로 멜 때도 있지만 옆에 삼각대가 무거운 게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이제 가방을 맸을 때 왼쪽으로 무거운 렌즈들을 싹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날 출사를 가기 전날 가방 속에 이제 찍찍이들을 찍찍이. 다 그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을 그쪽으로 맞추는 세팅을 또 새로 해요. 딱딱 맞게. 정말 인생 피곤하게 사는 아니 스타일이죠. 원래 우리가 그 다음날 출사를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찍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방을 들 거를 고민해.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근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이러신 분들 많을 거야 아마.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나이에 우리 사진 찍는 동안. 근데 이것도 유쾌한 즐거움이거든. 사실 사진하는 데 있었고요. 남들이 봤을 땐 짜증날 수도 있어도 나는 즐거운데. 나는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필름 카메라의 렌즈, 카메라, 바디 이런 것들을 물론 내 전공이 그쪽이기도 하지만 사진 중에서도 난 메커니즘 쪽이 전공이기도 하지만 공부법 때문에 써봤다라는 것은 핑계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좋아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거든 나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쓴 게 아니라 장비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간 거야. 그런데 나 일단은 거의 99%를 써봤어요. 모든 걸 써본 이유가 내가 이제 내 방에 가면 카메라 영감이 쫙 있고 일본에서 나온 카메라 영감 걔들이 정리해갖고 그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96년이 내일 모레잖아요. 그럼 95년도 이쯤 돼갖고 나와요. 그게 우리나라에 5월 달쯤 들어와요. 그 수입이. 그러면 내가 이제 항상 그 어디지 명동 옆에 지금도 거기서도 와서 사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한 권씩 항상 사갖고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처음에 지금은 이제 자료로서 보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순수하게 진짜 공부하는 목적으로 보지만 그 당시에는 자 체크하는 용인가요? 체크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새로 나온 카메라를 뭘 써봐야 되는데 이걸 써보려면 내가 집을 팔아갖고 얼마를 마련해야 되는가 그 고민은 이제 예산을 짜야 되는 거거든. 예산을. 그래갖고 돈을 오고 그 정도까지 써보고 디지털 카메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좋은 건 뭐냐 하면 사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쓰고 있는 렌즈들이라든가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카메라용 렌즈에서 계속 전승을 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더 써보지 않아도 스펙 보면 답이 나오는 거지 이제는. 얘가 만들었는데 스펙이 딱 나와. 그럼 아 얘가 렌즈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는 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무수히 돈을 진짜 여러분들 그 내가 얘기해줘도 안 믿을 텐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금액을 썼는데 문제는 그게 다 써보고 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별 차이가 없구나.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구나. 그래갖고 내가 지금 15년도죠. 한 6, 7년 정도 전에 그걸 다 정리를 했거든. 카메라를.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거 딱 몇 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요즘도 우리 카페라든가 이제 동호회에서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사진을 렌즈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카메라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빗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한꺼풀을 딱 벗겨보면 결론은 자기 카메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비병에 걸린 사람들의 또 주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 일단 렌즈를 사기 전에 모든 걸 고민하고 사야 되는데 일단은 사고서 그 리뷰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지. 일단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일단 사. 그 다음에 그거를 리뷰를 해. 그리고 사진 찍으러 간다 그러지만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렌즈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 이게.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아 이거 조금 나도 경험했던 바지만 뭐 이걸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나쁘다고는 제가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나쁘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고요. 아니 뭐 권장한 것까지는 없지만 권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를 또 말릴 필요도 없는 거야. 우리 또 국가적인 경제를 위해서. 내수 경기가 활성화돼야 저는 애국자입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그거 재미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거기 빠지다 보면 사진을 안 하면 이게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데 뭐 어쨌거나 지혜롭게 넘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솔직하게 답을 먼저 얘기하라 그러면 이게 막을 수 있는 어떤 약이 없어요. 요즘은 뭐 그 흡연은 병이다, 치료는 금연이다라는 게 이제 홍보 멘트로 많이 나오는데 장비병은 병이야. 병이긴 병인데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보는 거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쫄딱 망해서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 돈이 될 만큼 벌어서 끝까지 다 써보거나 나는 그 두 개가 정답이 되지 않을까.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근데 이게 뭐 결론을 먼저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저도 방법이 없어요. 네, 그거는. 그렇게 사보니까 제가 이게 장기병을 이제 곧 지금도 사실 못 고쳤습니다. 사고 싶은 게 아직도 있는데 이거 영혼해 이거 영혼해. 네, 진짜. 근데 어떻게 돼서 지금 요 정도 세팅으로 살고 있느냐 하면 제가 어느 날 이제 뭔가의 회의를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오디 마커 2로 찍은 사진 그게 오디 마커 3 때문에 사실 회의를 조금 느꼈어요. 제가 이제 동적인 거를 찍는 사람보다는 이제 정적인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찍는 경우가 더 많아서 오디 마커 3를 딱 사서 이제 써봤죠. 네, 그랬더니 오디 마커 2로 찍었던 사진들하고 똑같더라고요. 예. 아니 뭐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 건 아니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40D, 50D, 60D, 70D 다 써봤는데 찍은 사진들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1DX를 주로 쓰고요. 예. 그리고 이제 50D를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근데 40D하고 50D하고 뭐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액정이 50D가 조금 더 선명하고 좋아요. 네, 근데 사진은 똑같아요. 사진 똑같이 예. 뭐 차이가 있어. 50D로 찍은 거나 70D로 찍은 거나 사진은 결국 똑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렌즈는 오히려 조금 장비병에서 벗어나서 내가 쓰고 싶은 렌즈, 내가 필요한 렌즈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는 개념이 오히려 조금 더 전에 와서 렌즈는 안 바꾸고 렌즈 교환식 바디가 아니고 바디 교환식 렌즈를 바디 교환식 사용했죠. 렌즈. 예. 뭐 그리고 그거 쓰고 그리고 최근에는 2015년 초에는 제가 또 올림푸스 예, EM1을 또 샀죠. 예, 올림푸스 EM1 쓰다가 뭐 주이코 렌즈가 또 좋다고 유명하고 올림푸스가 또 제일 유명한 게 접사. 아 그래 내가 접사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좋은 거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올림푸스를 또 구매를 했어요. 예. 장기병에 걸린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가 사진을 찍으려고 렌즈를 사는 거냐 아니면은 렌즈를 써보고 싶어서 사는 거냐를 이제 한 5분 얘기해 보면 대본에 느끼는데 내가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야. 누가 나한테 무슨 렌즈를 85mm 1.2 렌즈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갖고 대화를 좀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장비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냥 그걸 사라고 해야 돼.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거에 정말로 좋은지 나쁜지를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허락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내가 선택한 게 옳구나라는 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내가 아무리 야 그 렌즈 말고 이건 어때? 이게 해봐야 나만 힘들어. 그래서 나는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친구는 아니래. 너 그냥 사면 돼. 그랬더니 아니래. 정말 고견을 듣고 싶고 나한테 고견이 아니지. 이건 그냥 겸손 모드로 가야 돼. 그 얘기를 듣고 싶고 정말 추천해 주는 건 살 거다 이거네. 그러면 내가 진짜 난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버려. 너 그냥 저기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거고 살라고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니야.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러니까 사야 돼. 사고 나서 좀 쓰다가 팔아. 그러면 그 렌즈 내가 사서 싸게 사서 쓸게. 나는 이제 그런 위주거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공통적인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꽂히면 어떤 렌즈에 꽂히면은 일단 나쁜 얘기들이나 나쁜 것들은 안 들리는 거지. 콩깍지죠. 무조건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모든 정보를 얻는 거지. 무슨 정보를? 좋은 정보만. 그래갖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야 되는 거야. 합리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일단은 질러. 있는 예산을 갖고 질러. 그 다음에 질른 다음에 이 렌즈가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네. 뒤지기 시작해. 그 다음에 리뷰를 보고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좋은 평이 많다 그러면 역시 이 장비는 좋은 거였고 난 죽을 때까지 이 장비를 쓸 거야. 딱 다짐을 하고 잔다고.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 내가 그랬거든, 내가. 그리고 또 팔아. 네. 근데 돈이 많으면 사실은 나중에 또 쓰고 그러는데 팔고 사고를 대반복하지. 그러면 1,000만 원이 들어갔던 게 나중에 100만 원도 안 나고. 저는 사실 제가 돈이 있었으면 그냥 다 모았을 거예요. 저는 원래 제 거 파는 것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깨끗하게 쓰고 그냥 내 거 내가 저거 보면서 나 저거 쓰던 시절이 있었지 이렇게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예, 근데 뭐 경제적인 형편이나 아니면 안 쓰기 때문에 뭐 파는 것도 있지만 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통적인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렌즈를 쓰다가 또 다른 렌즈가 사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 2870을 쓰고 잘 쓰고 있어. 아무런 쓰는데 불편함이 네. 없어. 캐논을 쓴다니까. 근데 2470이라는 렌즈가 새로 나왔단 말이야. 준비가 조금 바뀌었어요. 네. 그 렌즈 사고 싶으면 사고 싶어. 이제 내가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 근데 그 렌즈를 사면 되는데 이제 어떤 병이 있냐면 이게 또 중복이 되네? 네. 이런 말을 해. 또 이게 중복이 되네 준비가? 그리고 또 호주머니를 보니까 그것도 100몇십만 원이 네. 근데 이걸 팔면은 한 50만 원만 보태면 살 것 같거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또 돈 계산 주판을 두들겨 이게 두들기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고민을 하냐면 2870을 내가 팔아야 되는 자기 합리화를 계속 시켜야 네.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동안에 찍은 사진 중에 뭐 플레어가 조금 들어와 있어. 이 렌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야. 막 이거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걸 어떤 식으로 좀 팔고 2470을 사야 되거든. 이런 또 공통점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이 끝이 없어 장비병은. 근데 이게 뭐 이제 장비병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2470, 2870, 2405 이런 거 제 2405 새거 꽉대기가 지금 여기 새거 꽉대기가 4개나 있어요. 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장비병 있으신 분들 정말 공감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인어 중에 아니에요. 그냥 이유가 내가 어느 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줌을 딱 돌렸는데 앞이 막 튀어나와. 딱 카메라를 뒀어요. 얘가 코가 나와 있네. 앞으로 쭉 튀어나와. 예. 그게 그렇죠. 제가 70에 200 이거 팔고 않고 그냥 쭉 쓰고 있는 이유는 내가 사진을 찍다가 카메라를 내려놨을 때 기분이 안 나빠요. 예. 근데 특히 2405는 내가 필요해요. 내가 이거 스케치 렌즈로 필요하고 어디 가서 필요한데도 일단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1등이에요, 걔는. 예, 2470도 이 신형 렌즈들은 다 앞이 나오잖아요. 꽃무늬 후드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또 개밥그릇 후드를 좋아합니다. 팔리는 순위가 1순위예요. 이게 왜 그러나 혼자 나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유가 그거 하나더라고요. 코가 나와서. 예. 그냥 팔라고 그러면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네. 자기 합리화를 시켜야 되는 거 있거든.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조금 얘기를 많이 했고, 릴리리아 님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저는 저보고 카메라 말씀하시래요. 우리는 우리끼리 대화를 해야 돼.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는 처음에 필름 카메라 미론탑. 그걸로 처음에 하다가 한 건 아니고 몇 번 찍다가 공부 때문에 뭐 중간에 못 하다가 우리 매형이 전화가 왔어요. 야, 담배 끊으면은 담배 끊으면. 카메라 하나 사줄게 그러더라고요. 야. 바로 끊었다겠죠. 그 말 듣자마자. 끊은 게 아니라 끊었다고 했다. 그 말 듣자마자 바로 그냥 어. 끊었다고. 빨리 와라. 이미 사놓고 이제 주려고 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날라갔죠. 그냥 올림푸스 펜 1. 올림푸스 팬 원? 예. 필름 카메라? 아니. 올림푸스 저기 펜 디지털 원. 처음에 나온 거. 처음에 미러리스. 나온 거. 예. 미러리스. 그걸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이제 좀 배우는데 DSLR이 있어야지까지. 왜? 예? 왜? 사진을 나니까. 짜증나니까? 복귀 좀 말라니까. 복회를 좀 날리려니까? 네. 빼는 힘들어?
네. 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500D 했다가 어떤 거? 500D 500D. 근데 세 자릿수는 좀 아닌 것 같죠? 또 누구한테 말을 들었어요. 세 자릿수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 알지. 보통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오디마크2 그것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고. 뭐 사진 열심히 하는 거야 그거는. 훌륭하신 분이신데. 오늘 왜 뭐하러 왔어 여기에? 오늘 올 사람이 아니야 여기. 그런 사람들 여기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렌즈는 처음에 산 게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뭐지? 렌즈. 이사벨? 고구마. 고구마? 시그마. 시그마를 넣고 네, 그게 고구마예요. 고구마라 불러? 네. 옆집. 우리 때는 시그마 렌즈는 좀 시큼시큼하지 이렇게 불렀거든. 네, 고구마네요. 그 고구마를 처음에 2470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넘어왔어요. 뒤통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 사고 처음에 그다음에 사진 하니까 처음에 이제 손대는 게 망원. 망원. 네. 보통 사진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망원. 망원을 막 처음에. 살라 그래. 아웃포커싱에 또 필름 시절 때는 50mm가 표준 렌즈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망원 줌들을 살라 그래. 그럼 샵 사람들도 이제 팔아야 되니까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메이크업 거를 막 이렇게 줘. 어떻게든 맞춰주는 거죠. 세상에 이만해 지금. 그 다음에 망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게 백나. 100mm 마이크로 렌즈. 네. 그거. 병화군은 그 다음에 진짜 한 게 상관이 없으신데요. 왜 그게 오늘? 그냥 뭐 밥 먹으러 왔지? 제가 올림푸스 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올림푸스를 산 이유가 어느 날 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TV를 자주 보는 애도 아닌데 하정우 씨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가 이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잠자리에 누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더니 천장에 웬맨 돌아요? 그 카메라가 제가 뭐 필름 시절 때부터 사진을 한 게 아니지만 모든 사진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필름처럼 찍기를 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로망이 다 있어서 아 그래? 난 몰라. 예, 그 카메라가 지금 요새 디지털 시대에 나오는 요런 카메라가 아니고 옛날 그 필름 시대 때 나왔던 모양으로 돼 있는 거를 또 좋아해요. 뭐 니콜에 내가 저번 방송 때 누가 하나 사주라 그랬더니 아무도 반응이 없네. 예. 그런 거. DF. 네, 그래갖고 또 싹 있는데 또 여기서 차도 좋은 차 타다가 밑에 급으로 내려갈 수 없듯이. 아니 그거는 근데 네. 이게 뭐냐면 진정한 장비병이 아니야. 네. 아니,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다 시켰어요. 아, 내가 그 올림푸스라는 브랜드가 원래 옛날부터 과학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고 뭐 그래서 네. 마크로를 내가 조금 찍으니까 내가 이거를 쓰면 정말 좋겠다. 혼자 그런 거를 사실은 하정우 씨가 이제 사는 길에 갖고 있는 것들을 사는 거지만 합류하는 자기 합류를 네,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주이코 렌즈도 뭐 이렇게 저렇게 조금 써보고요. 근데 뭐 그냥 좋은 점 말씀드리면 전 좋은 점만 말씀드릴게요. 야, 말 좀 하자. 마이크로 포서드가 망원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뭐가 좋은 거예요? 그게? 일단 뭐 다른 거 다 빼고 확 가까이 있습니다. 잘라 네, 크롭으로 일단 들어오니까. 크롭으로 200 크롭이기 때문에 뭐 풀프레임 자르면 되잖아. 풀프레임 자르는 거보다 뭐 화소수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을 때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단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해 온 거야? 치고 들어버려야지 지금.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넌 여기 오늘 안 와도 될 사람이야. 너 괜히 온 너무 거야. 재미없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온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니 잠깐만 좀 마무리는 지어야지. 마무리하세요. 일단 저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장비병은 상관이 없어. 너 근데 너 얼마 전에 저번에 우리 스페셜 찍고 너 나랑 같이 집에 갈 때 릴리기 아니면서 너라고 그랬네 내가. 원래 이렇게 그냥 가. 가면서
너 70에 200 사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 나한테? 아 여기에가 있으니까 좀 뭐라고 보죠. 그게 장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야. 있으니까 나도 사고 싶다. 내가 근데 그때 너한테 말을 되게 아꼈거든. 얘기를 안 했어. 왜냐면 나하고 한 15분 정도 얘기하면 그걸 다 사게 돼. 그러니까 나랑 웬만하면 얘기하지 마. 아 그래도 저는 제가 장비병 있어요. 있는데 저는 저는 안 되게 샀어요. 소신을 가지고 삽니다. 예, 뭐 누가 뭐 이 렌즈가 좋은 거 같아서 이거 한번 써봐 사. 누가 갖고 있으니까 이거 또 쓰고 싶어.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진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 아 그 더 위에 그걸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 조율도 자기가 해.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 이제 장비병에서 탈출을 했어. 그래갖고 조율을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자체가 장비병이야.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장비병이라고. 내가 지금 한 말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조율을 하고 있어. 나는 그래서 나는 이게 꼭 필요한 거야. 라는 거 자체가 장비병이야. 근데 문제는 지금은 내가 진짜 완전히 초월을 했거든. 그게 언제 딱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듭이지냐면 아 이게 써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구나.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렌즈가 뭐냐. 그게 딱 결정이 나면 그때 이제 끝이 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자기가 만들어. 내가 지금 그 단계거든. 거기에 끝판왕이시죠? 그게 내가 진짜 지금까지 오면서 돈 쓴 거 따지면은 어마어마.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4천만 원? 그거는 내가 예전에 한번 그냥 하루 나가서 네. 쇼핑하는 금액도 안 되는 거야. 그 4천만 원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끝판왕이라 그랬잖아. 끝판왕은 뭐냐면 장비병에 걸렸다 그러면 뭐 웬만한 사람들이 이건 장비병에 축에도 안 들고 집문서 딱 들고 나와. 집에서 집문서 딱 들고 나와서 어딜 가냐면 은행에 가. 주판을 두들기면서 야 내가 이게 얼마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 뭐 이자 내고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이자 낼 것까지 같이 빌려. 네. 그래갖고 그거를 하는 거야. 당연히 그래야죠. 어. 당연히 이자 낼 거 어. 같이 빌려야죠. 그리고 딱 사. 그래갖고 뭐 한 뭐 1억을 샀어. 그럼 그게 한 1년 정도 되면은 한 60%가 없어져. 한 4천만 원이 남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지. 2470 2.8 렌즈. 야, 이거 실컷 써봤어. 자, 2470 3.5, 4.5는 성능 이것도 괜찮을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걸 팔아갖고 그거밖에 못 사. 그러니까 그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야. 아니면은 또 한 가지 방법은 야, 고백하자. 솔직하게. 난 좀 고백할게 오늘 그냥. 내가 그동안에 광고 기획사를 운영하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돈을 벌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좋아서 난 이쪽이 정말 좋아서 뭐 광고를 더 공부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진 쪽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번 거거든. 이게 장비를 사고 이런 거 모든 게. 그래서 나는 나보다 더 위대하고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우리 마누라야. 결혼은 안 했습니다. 아, 결혼 안 했어? 니 너도 결혼 안 했지? 네. 그럼 그 이해 못해. 근데 우리 마누라, 내 처는 정말 그거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야. 초월한 사람이야. 제 동생이 이 방송을 봤어요. 지난번에 나갔던. 그랬더니 저한테 그냥 뭐 동생하고 저 친해요. 근데 동생이 야 돈 벌어서 다 그거 샀구만. 그거 한 번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생인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장비병 얘기하는 게 이게 이거 나가도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가도 돼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저걸 사실은 뭐 긍정적으로 좋은 건 아니거든 이 반응 이게. 오늘이 제일 재밌는데요. 제일 재밌어요. 그런데 얻은 것도 분명히 많아. 이게 장비병에 걸리면 얻은 것도 많고 각 메이커의 좋은 점들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써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써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진을 놓고 이 사진이 좋을까 저 사진이 좋을까 이게 왜 좋을까를 고민하는 게 사실은 진정한 사진가들이 해야 될 일인데 뭐 우리도 뭐 이것도 즐거움이잖아. 우리가 맨날 뭐 고기만 먹고 밥만 쌀만 먹을 수는 없는 거야. 그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아니 오늘 눈이 제일 반짝반짝해. 네. 아우 저는 진짜 나는 이미 초월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즐겁거나 그러진 않는데 사실 내가 오늘 말을 아낀다고 그랬는데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게 말을 터버리면은 이게 10시간 동안 되니까 이게 경험 그리고 막 아픈 기억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요즘은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카메라와 렌즈 내가 만든 거를 만들어갖고 발매하는 거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비병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 좀 더 좋게 말하면은 개발자고 네. 나쁘게 말하면은 정말 카메라가 좋아서 가는 건데
이 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있는 거야. 둘 다 좋은 말인데요. 좋은 말이 네. 뭐 개발자라고 그랬고 또 뭐라 그래. 개발자라 그러고 카메라가 좋아서 가는 거고. 네, 카메라 둘다 좋은 건데. 합리화가 확실히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끝이 날려면 이게 말려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딱 두 가지야. 사진을 정말 열심히 해갖고 찍든가 아니면은 이게 이게 별게 아니구나, 정말 같구나, 별 차이가 없구나를 딱 느끼든가. 그걸 자기가 해탈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걸 남자가 철드는 날 관 속에 들어가는 날이래요. 네, 남자가 철드는 날이 관 속에 들어가는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네. 한참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멀었어 그러면. 나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가는 날이라면 나는 저기 뭐야 계속 할래. 오래 살고 싶어. 그거 잃어버리면 남자의 로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방송에도 그랬잖아요. 죽는 날에 죽을 때 오른손에 내가 만든 카메라, 왼손에 성경책. 난 사실 지금까지 읽어본 책 중에 뭐 종교를 떠나갖고 가장 좋은 것 같은 책이 뭐냐 그러면은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거 뭐 꼭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건 아니고 아닌 사람들이 많이 읽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얘기를 계속 해보자고. 그래서 넌 장병이 넌 안 걸렸어? 없죠. 그럼 뭐 하러 왔어 여기? 오라며. 이유가 확실하네요. 오라 그래서 섭외가 들어와서. 자리 머리 수채로 온 거야? 네. 너 뭐 전혀 사고 싶은 거 없어? 지금은 없어요. 너 뭐 옷이나 뭐 이런 거 살 때 처음에 네. 그거 갖고 싶어갖고 막 전전긍긍한 적 없어? 네. 그때 당시 옷이 막 툴밖에 없었어요. 네. 몰라 사. 아니, 그 이상은 아니 그 돈이 위에 없어서 못 샀고. 플래그십 바지들이 또 그러니까 그 위에 것도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샀고. 나는 넌 설레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설레었던 거 한번 딱 얘기하고 난 말 마칠게. 네. 고등학교 때까지 MX 썼거든, 난 카메라를. 펜탁스 MX. 그러다가 이제 사진과를 갔잖아. 가갖고 내가 니콘 F3를 그 당시에 83만 원이었어, 그게 바디가. 87년도에. 그거하고 렌즈를 몇 개를 쫙 샀잖아. 그걸 딱 아버지랑 종로를 가서 사갖고 와갖고. 근데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갈 때 아니야, 1학년. 내 머리맡에다 그걸 두고 희축희축 계속 웃었어. 너무너무 설레어갖고. 제가요, 그 야, 필름카메라 진짜 있잖아요. 나는 그때 그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제가 필름카메라 그걸 처음에 샀는데 중고로 그걸 산 거예요. 저기 뭐야 그 벼룩시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샀어요. 그걸 화학동 갔어, 화학동? 거기서 카메라 사면 안 돼, 렌즈하고. 신림동에 가면은 그게 있어요. 그 중고만 이렇게 파는데.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사고 싶으니까 하나 샀죠. 근데 동감에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갖고 싶었는데 옛날에 제가 처음에 그 뭐야 사진이 하고 싶었던 게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사진부에 있었고. 나도 사진부 반장했어. 그러니까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카메라도 없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 걸로 이렇게 찍고 다니고 그랬으니까요. 야, 근데 이제 난 그래도 고등학교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 딱 처음에 중고로 딱 가져왔는데 개 좋아. 나 그래갖고 F3 갖고 막 가슴이 설레어갖고 잠을 못 자고 희죽희죽 웃고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가서 이제 사주과 올해들이 알바를 또 해. 알바를 하면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한 20만 원 받았거든. 20만 원 한 달에. 그 20만 원 받으면 그 당시에 내 서브 바디가 뭐였냐면 F2였어. F2 카메라, F3 그다음에 F2A 그다음에 F2 카메라 세대를 썼는데 F2 모터 드라이브가 MD12라는 모터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게 15만 원이야 그 당시에. 그러면 내가 알바를 했던 목적은 내가 지금 것처럼 용돈을 벌어서 학비에 보태야지 그게 아니야. 그냥 집에서 대출로 내나 그거 갖고 열심히 배우면 되고 그건 오로지 장비를 사는 데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맷지가 있었어. 맷지 큰 거 45CD.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 배터리 팩이 있거든. 네. 오리지널 배터리 팩. 그걸 팔면 5만 원을 줘. 그 건전지 팩, 충전용 팩. 그럼 난 그걸 팔아갖고 내가 쓰고 싶은 악세사리를 사고 거기다 못 써. 그러면 나는 호환용. 그냥 1.5V 넣고 쓰는 거야. 그렇게까지도 계속 그 당시에는 쓰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래서 나는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돼. 이게 정말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뭐 저는 성인에 시작해서 다행이네요. 와, 그러네. 네. 이 디지털 시대 때는 네. 이게 해주는 게 많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가방, 뭐 삼각대, 하여간 난 여기까지. 네. 얘기를 하죠.
우리의 공통된 분모들이 있어 분명히 장기병에 걸린 사람들의. 아 그래도 그 장비병에 걸렸어도 저는 제 스스로 제일 많이 합리화하는 부분이라면 나는 뭔가 하려고 이걸 샀다. 누구나 그렇게 네, 하는 시키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죠. 네. 네. 어느 날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그게 2013년도 후지필름에서 또 X100S라는 나도 그 카메라 사고 싶었어. 그 지금 사실 후지필름 파시는 분들 저 좀 빌려주세요. XT1 갖고 싶습니다. 네, 어디다 빌려달라 그랬더니 안 빌려준대네요. 성능은 두 번째고 네. 그 카메라가 이렇게 클래식하게 네. 옛날 감성대로 나왔고 난 그런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카메라들이 사실 좋아. 그거를 이제 꼭 갖고 사진을 찍는다기보다 내가 뭐 주력 기종은 난 그쪽 삼성 카메라들은 아니니까 그걸 갖고 있는다보다 그러니까 항상 갖고 만지작 거리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거든. 얘네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또 열어보는 즐거움들도 있을 거고. 뭐 하여간에 뭐 나 얘기 안 한다고 그러고 또 시작한 거야 이게 지금. 정말 그 XT1 예쁜 것 같아요. 네. 난 좀 DF에 꽂혔어. 그래서 그 후지필름 샀을 때는 또 그거죠. 후지필름을 또 누가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한 방만 찍어볼게. 그러면서 이제 막 또 이런 데다 테스트해보고 빛 날아가는 데 이제 테스트해보고 뭐 사진을 찍는다 그러지만은 그게 그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렌즈 테스트하는 네, 거지. 테스트하고 있었죠. 카메라 테스트를 네. 하고 햇빛에다 대고 찍어보고 플레이 얼마나 들어오나 보고. 조리개별로 측정을 해보고. 근데 후지필름 뭐 프린터도 후지필름 뭐 제록스 좋지만 정말 색감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참. 그리고 장미병에 걸린 사람들의 주특성들이 저런 해상도 셔틀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야. 네. 떨어지나 저거? 네? 네, 떨어지죠. 조선에서 좀 네. 해봐봐. 자, 제가 들어서 잘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벽면이 하나가 이거야 나는. 이거 아리에서 나온 거네 아리에서 나온 해상도 셔틀 이거 돈 주고도 못 구해. 우리 회원들은 내가 이거 프린트해서 몇 장씩 드렸잖아. 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또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 장기병 걸린 사람들 왜? 테스트 해야 테스트 해봐야지. 테스트 해봐야 돼. 아이 좋은 거야 이거. 여기는 지금 이만하지만 우리 집 가면 벽면이 저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 벽지가 이거야. 사무실이 조금 더 넓었으면 더 큰 거 뽑았죠. 내가 예전에 스튜디오 할 때 지금 안 하지만 예전에 스튜디오 할 때는 벽면 하나가 이거야. 정말 렌즈 테스트 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걸 필름으로 제작했고 환등기로까지 했고 쏴기도 쏘기까지 했어. 실제로 롤라이나 이런데 렌즈 테스트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그 인터넷에서 네. 렌즈 테스트 하는 건 이게 가까운 거리에서 테스트를 하잖아. 그거는 이제 조금 오차가 많아. 왜냐면 렌즈라는 것은 매크로 렌즈를 빼놓고는 무한대에서 최고의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롤라이라든가 뭐 핫셀이라든가 또는 뭐 렌즈 전문 회사들 가면은 이제 계측 장비에도 테스트를 하지만 벽면 자체가 해상 셔틀가 벽면 안에 그러니까 멀리서 사실 찍거든. 그렇게 해서 그게 보는 게 사실 엄밀한 거야. 조그맣게 찍는 거는 좀 오차가 있었는데 그래도 비교 대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고 보면 맞아. 내 렌즈의 최고의 퍼포먼스가 도대체 어디 부분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멋있잖아. 네. 난 저런 거 보면 넌 가슴 안 떨리냐? 난 지금 이 나이 먹어도 그렇게 써봐도 난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저런 거 보면. 제가 갖고 싶어서 다 이렇게 이거 하셔야죠. 이거 하셔야죠. 궁금해. 네. 난 진짜로 지금까지 후회는 없어. 난 사실 후회는 없어. 후회는 없고 그리고 내가 또 그렇게 했고 그러면 사진을 안 찍었냐? 사진도 많이 찍었어. 그러니까 남들이 날 보면 사진 안 찍고 내가 사실은 뭐 사진 찍는 걸 잘 안 수업 시간을 보잖아. 봤잖아. 그러니까 사진 안 찍어 사진 찍어. 사진 찍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장비병 얘기니까 이런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사진 어떻게 찍을 것인가 하고는 또 사진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 서로. 그런데 어쨌거나 사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진을 찍는 거 방법이야. 찍으면서 그 취미를 갖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카메라를 이렇게 우리라 그래야 되나 이게 장미병에 걸린 부류가 한 병이 있는데 그것도 좋은 취미야. 사실은 좋은 취미고 또 한 부류는 그 카메라들 클래식으로 들어가는 카메라들을 모으는 사람들, 분들. 우편을 모으고 뭐 자동차를 모으고 이런 사람들 것처럼 카메라를 모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한 김종태 씨인가? 저희 과천에 카메라 박물관. 그분 내가 예전에 한번 만나뵀는데 그분도 굉장히 그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카메라 박물관을 만들 정도야 시하고 해갖고 카메라 많이들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번역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 동시대에 나보다 연배가 높으시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나? 내가 그리고 건방진 말인가 이게?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재밌게 이렇게 대화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다 한번 가볼 필요성이 있어. 거기다 한번 잘 해놨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돈을 위해서라도 돈을 위해서가 아니지 그 좋은 사진들을 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야. 사진을 찍는 것 자체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나 또 한 사람은 장비를 써보고 싶어서 사진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장비를 써보고 싶어서 사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가 된 거지 반대가. 근데 그 재미를 야 너 그 장비병 원래 어떡하냐 너 사진 열심히 찍어 이 얘기 백날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써봐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처방을 내린다면 의사가 약처방같이 내가 처방을 만약에 내린다면 써보세요. 난 답을 물어. 너 돈 얼마 있냐? 네. 그냥 무조건 쓰고 그게 떨어질 때까지 딱 쓰는 거야. 써봐야 돼. 네. 그렇게 해지게 처방이 돼. 근데 약은 이게 없어. 잘 나올 거야. 저도 이제 장비병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사진을 찍어서 돈을 벌어요. 뭐 제품 사진도 찍고 뭐 카페 사진도 찍고 뭐 이것저것 사진을 찍어서 돈을 버는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왜 장비병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벌은 거보다 쓴 돈이 더 많아요. 다른 거에서 돈 벌었지 이거 해서는 돈 벌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장비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만약에 장비병에서 뭐 힘들게 계시는 분들 뭐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쓰셨던 카메라하고 지금 썼던 카메라하고 아니면 뭐 35mm면 35mm 50mm면 50mm 뭐 줌렌즈 1, 2에서 2를 꼭 사고 싶다 혹시 사셨다면 그 전에 찍었던 사진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똑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나름은. 치료됐어요? 난 안 된 거 안 같은데. 됐죠. 난 아직 멀었어. 치료는 안 됐지만 멀었어. 그냥 마음을 그렇게 눌렀죠. 네, 그리고 이게 주력 기종이라는 게 저는 또 있고 뭐 혹시나 뭐 카메라가 망가질 수도 있고 전원이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서브 카메라들을 보통 2대씩은 이제 더 들고 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메인 기종, 서브 기종 그 다음에 사는 거는 돈 없으면 다 팔더라고요. 진정한 장비병의 단계가 올라가면 어떤 단계가 되냐면 장관 안 가서 모르는데 집에 처가 있잖아 처가.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커피 광고인가? 뭐 해서도 뭐 이게 얼마짜린데 뭐 렌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해갖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뭐 렌즈가 몇 개 왔다 갔다 하면 그걸 아는데 진정한 장비병이 되면 아무도 간섭을 안 해. 왜 간섭을 안 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섭해봐야 안 될 거라 뭐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워낙 많으니까 뭐가 바뀌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상상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하면 돼. 그냥 어느 정도였냐면 방이 보통 안방이 한 4평, 5평 되려나? 작은 방이 한 3평 이렇게 되려나? 그게 앵글로 짜져갖고 그 방이 하나가 카메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가 바뀌는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면 카메라 샵 있지. 카메라 샵 있죠. 카메라 샵에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장비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왔다 갔다 해도 그걸 모르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몇 미리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거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진정한 고수야. 그게 진정한 고수야. 그거는 사람들은 뭐 욕해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돈질을 한다 그런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그래갖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뭐냐? 그래서 얻은 게 있느냐? 난 많거든 사실. 난 또 전공도 이쪽이다 보니까 난 많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그것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어쨌거나 결론은 뭐 아직 끝내진 않을 거지만 결론은 뭐냐면 사진을 해야 돼. 사진을 찍어야 돼. 찍어야 돼요. 그게 결론이야 결론은. 그렇다고 사진 장비를 뭐 조금씩 즐기는 거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지 그게 어느 정도까지지 그게 이제 넘어가면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책임져야 될 책임감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할부로 책임져야죠. 할부로. 네. 그러니까
할부고 그런데 100만 원짜리 렌즈 샀다고 그걸 다 할부로 책임지진 않아요. 왜냐 그 렌즈를 팔면은 또 얼마큼 받으니까 그 나머지 돈들이 축적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축적을 하느냐? 월급만 받나? 보너스 받는 날도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소비를 하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저도 뭐 쓰고 싶은 장비를 처음에는 한두 번은 저도 렌즈 대여라는 걸 해봤어요. 나는 대여는 네, 렌즈 대여라는 걸 해봤어요. 너무 이것저것 쓰고 싶은 게 많아서 렌즈 대여를 해봤는데 사진에 맨 처음에 대여한 렌즈에서 딱 해서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모니터에 띄웠는데 오른쪽이 조금 이상해요. 그 다음 장을 봤는데 똑같이 오른쪽이 또 이상해요. 그 다음 장을 봤는데 또 이상해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역시 여러 사람이 쓰는 거는 아니구나. 나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렌즈를 대여를 하는 거는 장비병이 좀 약한 거예요. 장비병이란 건 뭐냐면 그 렌즈가 내가 샀을 때 그 희열감이거든. 네. 사갖고 내가 그 렌즈를 테스트해보고 썬다 희열감에서 대여를 한다는 거는 이미 그거는 이게 처음에는 희열이 없어. 처음에는 쫄은 거죠, 사실 렌즈에. 그거는 네, 근데 이게 진짜 그 말이 맞는 게 그 단계가 처음에 오. 딱 그거를 끝내고 나니까 일단 사요. 그리고 나서 내가 테스트해. 그럼 네, 내가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야 이거 샀어. 다음에 또 무슨 렌즈가 새로운 렌즈가 딱 나왔다고 하거나 그 다음에 장비병의 공통된 또 주특성이 하나가 뭐냐면 뭐 잡지 같은 걸 보잖아. 사진을 안 봐. 밑에 데이터만 본다고 이게 무슨 카메라에 몇 미리 렌즈에 250분의 1초에 뭐 조리고 5.6 이 데이터를 봐.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이 장비를 가지면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 나도 내가 이 렌즈가 없어서 이 사진을 못 찍었구나. 그게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빨리 회사가 왜 안 끝날까? 직장 생활할 때는 왜? 종로를 나가야 되거든 렌즈 사러. 그게 얼마 있을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워낙 자주 다니다 보면 카메라샵에서 주기적으로 전화가 와. 야, 그거 깨끗한 중고 나왔다. 네! 네! 그러고 가는 거라, 이게. 그리고 가끔씩은 카메라 가게에서 어. 말릴 때도 있어요. 말리지. 네. 그 사람도 겁나는 네. 거야. 말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렌즈가 뭐 대중적으로 뭐 편안한 렌즈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분명히 이 사람이 썼다가 그 카메라 샵에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카메라샵 사장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새 제품을 믿지고라도 파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은 그 보통 샵에서 산 사람이 팔 때도 그 산 샵에다 팔게 돼 있거든. 아는 사람한테 주로. 요즘에 이제 온라인상으로 네.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제 중고에 새거 사실은 카메라샵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마진이 많지가 않아. 새거 팔아갖고 사실은 3% 우리가 정도? 뭐 몇십만 원 남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몇만 원 남기기도 쉽지 않아. 굉장히 적은 마진인데 중고는 좀 달라. 좀 싸게 사면 좀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런 걸로 운영을 해야 돼. 카메라샵이라고 뭐 넉넉하게 막 그러진 않거든. 뭐 하여간 그래갖고 어떻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말을 좀 정리를 할 때가 됐어. 우리가 지금 이제 1시간이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갈 수도 있고 나 뭐 시간관념이 없으니까 좋아하는 얘기를 꺼내면 한두 것도 없이 가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말고도 지금 사진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장비병이 걸려갖고 즐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고생하시는 겁도 나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즐긴 건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다만 또 열심히 일하지 열심히 일을 해. 네, 열심히 일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카메라 사기 위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지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 이것뿐만이 아니고도 살 게 너무 많아요. 나야 요즘 안 하니까 난 집에 해피해. 사실은 좀 마음도 편하고 그런데 우리 프린스님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ING 진행형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다면 내가 프린스님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질문도 안 하겠지만 아무 의미도 없겠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나의 대답은 하나야. 그냥 즐겨라. 이거 안 된다. 열심히 일해라. 즐겨라. 열심히 일해라. 조언을 굳이 한다면은 가장 피해를 적게 보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라. 이 시청자들한테도 사실은 이 말밖에 내가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뭐 이렇게 갖고 사진을 열심히 찍으십시오. 물론 그것도 병행을 해야 돼. 사진을 열심히 찍으십시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장비병이 치유됩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이건 거짓말이야. 내 경험에 의하면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대부분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장비병에 걸린 사람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 사실은. 매듭을 짓기 전에 또 한마디 굳이 한다면은,
좀 썰이 좀 심해. 그 라이카도 라이카의 전설이라는 얘기가 많듯이 라이카가 뭐 좋아, 많이 좋은데 그것도 거의 뭐 좀 썰도 많이 네. 포함돼 있어. 뭐 공기가 찍힌대잖아요. 뭐 예전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라이카 35mm인데 찍은 게 4, 5 카메라 찍은 거보다 대상이 좋았다.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 이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썰이야. 그 사람은 아직 장유병이 끝까지 안 가본 사람이야. 나처럼 가본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 이빨도 안 들어가 그거는. 그런 거 있고 내가 볼 때 정정희 릴리아는 잘하고 있는 거야. 사진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거고. 네가 그 장유병 그거 하지 말고 그 그냥 지식을 나한테 들어. 그러면 그 대리만족이라는 것도 있거든. 대리만족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즐기고 또 모으고. 나 하나 어쨌거나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진하는 데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치유를 뭐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흡연은 병이다. 뭐 치료 방법은 금연이다. 듯이 장비병은 병이다. 치료 방법은 없다. 그냥 최대한으로 즐겨라. 최대한으로 즐겨라. 난 이렇게 결론 내는 게 나의 솔직한 심정 같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결론 내줬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결론이야. 어떤 결론이냐. 끝까지 가서 별거 없구나라를 느끼거나 아니면 더 이상 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거나 뭐 경제적인 여건은 자기 하기 나름이야. 그건 벌기 나름이야. 그랬으면 어때? 뭐 하고 싶은 말 시청자들한테. 일단 장비병 아니신 분 먼저. 많이 찍으세요. 그게 치료한 거예요. 조언해드리고 싶은 많이 얘기야. 찍으세요. 제일 훌륭한 말이야 사실은 지금. 저는 장비병 지금도 뭐 아예 진행형이고 조금 저하고는 조금 틀리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조언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내가 찍는 거 뭐 만약에 아이들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뭐 제품을 찍는다든가 제일 중요한 렌즈는 뭐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병적으로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는 다른 사람 사진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만족이 안 되는 거 알아서 제가 그건 거짓말이야. 그냥 사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즐기시는 걸 보고 어쨌거나 오늘 나도 한마디 해야 돼. 나도 한마디 해야 되네. 난 끝판왕이시니까. 장비병이 끝판왕이니까. 아니 그래도 나는 정말 변명거리가 있어요. 나 이거 지금 다 있어요. 다. 보시는 아니, 분들도 다 있으세요. 그거에서 얻은 경험들 여러분들하고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일단 좀 자세를 좀 어쨌거나 결론을 좀 내고 어쨌거나 이것도 몇 번 얘기하지만 즐기는 방법밖에 없고 최소화 시키는 거고 사실 뭐 정답이라고 나는 거짓말인데 아까 그 릴리리아가 얘기한 사진을 많이 찍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치유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 근데 이게 꼭 쉽지만은 않다. 그것도 있고 나도 이제 끝판왕? 한마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좀 자세를 좀 가다듬어야 돼. 부인 사랑합니다. 부인 사랑합니다. 나 저기 요즘 뭐 안 믿겠지만 나 저기 장유병 끝나고 안 한 지 7년 정도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또 다른 걱정이 있다면 나 카메라 만들기 시작한 지도 한 7년 됐어. 그리고 사실은 그때보다 돈 더 들어가. 그리고 또 하나는 고백 하나 할 게 있어. 나 니콘 DF 카메라 하나 갖고 싶어. 근데 그게 손목을 자를게. 나 이게 고백한 거야. 저도 XT1 갖고 싶습니다. 릴리리하고 할 말 없어? 예, 저는. 여러분 오늘 좀 즐거우셨나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솔직담백하게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사진 하는데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고 하나의 축이기도 하니까 즐겁게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무게 두지 마시고 즐겁게 이렇게 즐기셨다고 보고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했죠? 네. 행복했지? 네. 너 다음부터 시장병에 오지 마. 알았어? 자, 지금까지 진행의 릴리리아님, 그 다음에 마스터시 프린스 공부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송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